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관련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미국이 차세대 소총, 차세대 경기관총으로 지금 납품받고 있는 총들이 있죠. 6.8mm 탄약으로 된 건데 미국이 이거 이제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가는데 자 이거 좋네 하자라고 하면 우리 한국도 지금 다 바꿔야 됩니다. 지금 우리 5.56mm 쓰고 있죠. 미국이 이 6.8mm로 바꾸면 나토 탄도 바뀌고 우리도 다 바뀌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보겠고요. 자, 일본이 지금 뭐 군비 증강 폭주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드디어 일본 항모가 공식적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던 일본 항모의 첫 번째 함이 이즈모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번 함인 카가가 첫 번째 항모가 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자, 신인근의 군사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5가지 단신을 먼저 보겠습니다. 시콜스 기사가 미국의 회계 감사국에 플라 사업 재검토를 요구했다라는 건데 미국 차세대 중형 헬기죠. 여기에서 지금 벨사의 벨러가 이겼는데 이게 이제 자기네들이 너무 아까우니까 지금 소송을 하고 있는 중이네요.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 굉장히 많은 무기를 아주 깨끗한 상태에서 노획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카모프 52 공격 헬기 시동까지 걸리는 거 이것들 비롯해서 T-90M 전차 이런 것들을 첨단 무기 전부 지금 미국에 대거 이관해서 미국에게 요거 좀 뜯어보고 하라고 지금 상납하는 것 같은데 지금 러시아 완전히 빡쳐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미 육군의 차세대 공중기동 플랫폼 플라 사업에서 벨 텍스트론 컨소시엄의 V280 벨러에 패한 시콜스키 보잉 컨소시엄이 미 회계감사국에 사업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의사결정 과정을 감사해달라는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규모가 워낙 엄청난 사업이어서 어느 한쪽이 쉽게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는데 향후 100일간 두 경쟁사들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2022년은 지구 전체가 마치 벌집을 쑤셔 놓은 것처럼 분쟁이 끊이지 않은 해인 것 같습니다. 콩고 민주공화국 내전이 격화됨에 따라 남수단이 콩고 민주공화국에 750여 명의 지원 병력을 파견했으며 여기에 케냐와 우간다도 병력을 파견하면서 콩고 민주공화국 내전이 더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5개 기업이 경쟁 중인 미 공군 차세대 전투기용 엔진 개발 사업에서 제네럴 일렉트릭이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되었습니다. GE가 미 공군으로부터 3억 300만 달러 규모의 적응형 사이클 엔진 구성 요소 기술 개발 계약을 별도로 체결했다는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와 프랑스, 이탈리아 간 3국 간의 합의로 이탈리아가 제공하기로 했던 샘프티 방공 시스템의 우크라이나 공급이 취소되거나 무기한 연기될 것 같습니다. 이탈리아 국방장관이 기증 물량만큼 추가 발주 보장이 없으면 방공 시스템을 내줄 수 없다며 의회에 방공 시스템 추가 구매 예산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전장에서 노획한 다량의 러시아 최신 무기들을 미국에게 연구용으로 제공하기로 했으며 최근 아주 멀쩡한 상태의 카모프 52 공격 헬기 한 대가 미국으로 넘어갔다는 소식입니다. 이 헬기는 시동이 걸릴 정도로 기체 상태가 양호했는데 우크라이나는 이런 방식으로 미국에 넘어간 무기가 T-90M과 카모프 52, 심지어 추락한 수호이 35 전투기에서 건져낸 부품까지 있다고 밝혀 러시아를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블랙호크, UH-60 그리고 AH-64, 아파치 뭐 이런 것들을 대체하는 그런 중형 플랫폼 사업을 했는데 여기 이제 시콜스키, 록히드 마틴이죠. 그리고 보잉, 그러니까 미국 최대의 항공 방산업체 록히드 마틴과 보잉이 컨소시엄을 해서 이 벨러 280에 대응하는 디파이언트 X, 여기 이제 동축 반전인데요. 이 디파이언트 X를 냈는데 벨러 280에게 졌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큰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아깝겠죠. 그래서 이거 다시 재검토해달라 해서 회계감사국에 요청을 했고 회계감사국 앞으로 100일 동안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뒤집어질까요? 여기 좀 좁고 속도가 벨러 280에 비해서 속도가 느리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ROC를 못 맞춘 게 있어가지고 졌다라고 하는데 과연 뒤집을 수 있을지 또 이 회계감사국에서 그렇게 문제없다라고 나와도 또 소송하겠죠. 워낙 큰 사업이니까.
아무튼 이런 진흙탕으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상황이고요. 자, 여기 정말 문제입니다. 콩고 민주공화국, 중앙아프리카 지역의 아주 큰 나라죠. 수도가 킨샤샤라고 하는 곳인데 뭐 인구도 정말 많고 그런 곳인데 다이아몬드 또 뭐 석유 이런 자원도 굉장히 많다 보니까 서구 열강이 아주 군침을 흘리고 있고 여기에 뭐 미국 또 러시아의 바그너 그룹도 여기 들어가 있고 그래서 분쟁을 자꾸 부추기는 거죠. 부족 간에 이해타산이 안 맞으니까 이 부족에 있는 자원들은 우리가 먹자, 저 부족에 있는 자원 우리가 먹자, 서로 그냥 열강들이 뜯어먹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내전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있는 남수단도 정말 어려운 나라죠. 수단으로부터 독립해가지고 계속 지금 전쟁을 하고 여기에 이제 평화유지군도 들어갈 정도인데 남수단도 여기에다가 지금 지원병력 750명 그리고 이 콩고 민주공화국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 동쪽에 케냐, 우간다 이런 나라들하고도 국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케냐, 우간다도 지금 파병을 한다라는 건데 이게 정말 워낙 큰 나라라서 아니 뭐 분단이 또 될지 또 독립국가가 나올지 그런 우려스러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인접해 뭐 르완다 이런 나라들 다 지금 붙어 있어요. 르완다도 정말 굉장히 비극적인 그런 나라였죠. 부디 인종청소 이런 대량 학살은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서구 열강의 이 자원 욕심 때문에 이런 나라들이 굉장히 힘겨운 시대를 보내고 있는데 좀 평화로운 아프리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 적응형 사이클 엔진. 그래서 이제 공기가 바이패스 하는 걸 조금 더 조절해가지고 연비를 더 좋게 하고 출력을 느리고 이렇게 해서 F-35 블락 4에 가서 워낙 전력 소모가 많으니까 더 전기를 많이 생산하고 연비가 좋은 이런 엔진으로 교체를 하자라고 해서 지금 만들고 있는데 5개 업체가 경쟁을 하는데 그 중에서 GE가 치고 나갑니다. 자, 우리 이런 새로운 기술을 만들었는데 좀 이거 테스트 해보려면 돈 좀 들어가니까 돈 좀 주세요. 이제 이건 겁니다. 뭐 다른 회사들도 뭐 프레드 앤 휘트니 이런 데서도 우리는 이런 기술 지금 개발했는데 이거 지금 테스트 하려니까 돈 드는데 돈 주세요. 하면 또 돼요. 그래서 요거 계약했다고 해서 이 어마어마한 이 사업에서 GE가 이겼다 이건 아니고 그냥 한 발 앞서가고 있다. 이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저는 걱정되는 게 블락4에 가서 이 정도로 지금 전기 전력이 많이 소요가 된다면 우리 한국은 지금 F135 엔진 가지고 과연 버텨낼 수 있을까? 어차피 우리도 블락4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탈리아 국방장관 이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타당한 그의 임무로서는 굉장히 임무에 충실한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합의를 해서 이탈리아가 이 샘프티 이 포대 시스템을 우크라이나에 주고 여기에 들어가는 아스터 미사일이죠. 이런 것들은 프랑스가 주고 자 이렇게 하기로 합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국방장관이 잠깐 아니 정치권에서 우리 보고 지금 주라고 하는데 이 방공포대 하나를 대체하는 새로운 추가 발주 없으면 우리도 못 준다. 당연히 이 첨단 시스템 그냥 뭐 아무 필요 없이 산 건 아니겠죠. 아주 중요한 것을 지키느라고 샀겠죠. 이걸 우크라이나에 줘버리면 그럼 그 지역 공백의 방공 공백은 어떡하냐. 그래서 의회에서 새로 예산을 주고 추가로 들어온다는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못 준다라고 스탑을 시켰는데 저는 이 국방장관이 잘한다. 이게 당연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크라이나는 좀 걱정이 되겠습니다. 자, 카모프 52. 자, 이 사진은 이렇게 추락해가지고 땅바닥에 엎어져 있는 사진인데 이거 말고 시동까지 걸리는 이런 기체도 있다고 합니다. 자, 이거 이제 지금 미국에 이번에 줬다. 이것뿐만 아니고 T-90M 전차 주고 그리고 이제 수호이 35 전투기에 여러 대가 이제 추락을 했는데 그 중에 부품 좀 뜯어가지고 미국에 주는데 그 중에 핵심적으로 날개 끝에 뭔가가 달려 있는 거 있습니다. 미사일 아니에요. 그게 키비니라고 하는 전자전 시스템인데 그 키비니 시스템 거의 원형 그대로 노획을 한 거예요. 이걸 이제 미국 주면 러시아의 전자전 시스템의 원천 소스 주파수 전부 다 미국이 획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은 어느 정도로 주파수를 서방, 나토 이런 주파수를 가지고 있으며 또 이 주파수 특성은 또 어떻게 되며 이런 것들 다 미국이 이제 획득하게 되면 그걸 재밍해버리는 또는 해결해버리는 또 카운터해버리는 이런 능력을 또 미국이 개발해버리게 되겠죠. 그래서
그 키비니 시스템까지 미국에게 주면 러시아는 항공 전자전 시스템을 전부 다 바꿔야 되는 이런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겠습니다. 고소하네요. 자, 이런 단신 바탕으로 주요 소식 들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미국군이 M4 카빈 소총과 M249 분대 지원 화기를 대체하기 위해 선정한 차세대 6.8mm 규격의 총기류가 2023년 초부터 일선 부대에 배치된다는 소식입니다. 육군은 물론 해병대와 특수작전사령부에도 납품이 시작되는데 운용평가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군이 오랫동안 사용해온 M4 카빈 소총과 M249 경기관총을 대체하기 위해 각각 XM5, XM250이라는 명칭으로 선정한 차세대 총기를 2023년 1분기부터 일선 부대에 배치한다고 미국군과 시그사우어 미국 법인이 현지 시각 12월 29일 밝혔습니다. 시그사우어는 내년부터 육군은 물론 해병대와 특수작전사령부 등 주요 전투부대에 XM5 돌격 소총과 XM250 경기관총이 시범적으로 보급될 예정이다 라며 이들은 새로운 구경의 무기체계가 제공하는 강력한 퍼포먼스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4 카빈을 부분적으로 대체하는 XM5 돌격 소총은 시그사우어의 걸작 MCX 돌격 소총을 기반으로 개발된 6.8mm 돌격 소총, 이른바 MCX 스피어 모델인데요. 이 돌격 소총은 중량이 3.8kg으로 M4보다 크게 늘어난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총은 기존 5.56mm 돌격 소총이 감당할 수 없었던 1km 이상 거리의 표적과도 교전이 가능하고 현존하는 거의 모든 방탄복을 손쉽게 뚫을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위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XM250 역시 기존 M249 분대 지원 화기를 대체하는 6.8mm 기관총인데요. 무게는 7.62mm 다목적 기관총인 M240의 12.4kg의 절반도 채 되지 않은 5.4kg이면서도 M240과 대등 이상의 화력을 발휘할 수 있고 반동까지 낮아 미군 보병부대의 차세대 주력 공용 화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는 모델입니다. 미군은 당장 중동과 아프리카 등 거의 매일이 실전인 지역에서 이들 총기의 실전 테스트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6.8mm 규격 총기의 대량 도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데요. 미군의 결정에 따라 향후 나토 표준탄 규격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군도 이 사업의 향방을 잘 추적하고 연구해야 하겠습니다. 야, 총 잘생겼습니다. 여기가 이제 M5, X자가 이제 떨어지면, 자, 시범 운영 끝나면은, 자, 이거 제식 채용하자라고 되면 이제 X자 떨어지고 M5가 되죠. M4의 후속 모델. 그리고 여기는 이제 XM250. 그러니까 지금 현재 XM249 미니미 경기관총의 후속 모델이 되겠죠. 이거 왜 하냐? 5.56mm 총탄을 사용해 보니까 아프간 같은 이런 데서 사용해 보니까 멀리서 총을 쏘는데 이게 뭐 대응을 할 수가 없다. 아프간에서 탈레반들은 이 7.62mm 가지고 쏘는데 그래서 멀리서 날아오는데 우리는 대응을 할 수가 없다. 5.56mm라서 안 날아간다. 이런 지형이죠. 그래서 저 멀리까지 유효 사거리가 더 멀고 한 그런 총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방탄복이 보편화되니까 방탄복을 뚫을 수가 없다. 5.56mm 가지고는. 근데 7.62mm 들고 과거 뭐 M1 게런드 같은 그런 탄 집어넣으면 너무 무겁다. 그래서 그 중간이 좀 없을까 해서 나온 게 이제 6.8mm인데 시그사우어에서 이 완전히 파격적인 가격으로 지금 미군에게 납품을 해요. 그래서 이 장면인데, 야, 이 바위, 아프간 같은 이런 지형의 바위하고 이 멀티캠 전투복하고 굉장히 이 위장 효과가 어울립니다. 예. 아무튼 그렇게 해서 하는데 문제는 무게가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미군이 들고 있는 M4 같은 경우에 탄창까지 집어넣고 해도 3.4kg. 근데 이건 탄창 빼고 3.8kg. 탄창 집어넣으면 4.2kg. 거기다가 뭐 이렇게 뭐 조준경이나 이런 거 뭐 달고 하면 5kg가 돼버려요. 이야, 5kg짜리를 들고 이제 돌격소총으로 써야 된다? 정말 뭐 이 신체 강화 훈련 엄청나게 해야 되겠는데요. 이제 이렇게 한 800g 정도 늘어나는 이걸 이제 어떻게 감당하냐? 거기다가 예유 총탄 또 한 200발 가지고 있으면 거의 뭐 1kg 이상의 무게가 늘어나게 될 텐데 이걸 과연
이 보병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 이제 이거고. 자, 이 M250은 아주 평가가 좋아요. 왜냐? 가벼워서 그래요. 5.4kg. 현재 이걸 대체하기로 한 전임 모델이죠. 미니미 M249. 그게 8kg. 그리고 이 총하고 위력이 비슷한 M240. 그 이제 7.6mm 소대 지원하기죠. 그거가 12kg. 그런데 이건 5.4kg. 절반이죠, 절반. 그런데 위력은 7.62mm 총인 이 M60 같은 그런 거하고 위력이 비슷하거나 더 좋다라고 되니까, 이야, 이거 뭐 엄청나게 효과 좋은데, 예전에 뭐 람보에서 실베스타 스텔론이 12kg 넘는 그 M60을 들고 거기다가 탄까지 이만큼 들고 그냥 한 손으로 갈겼는데, 이제는 람보 같은 체력이 아니라도 이거는 뭐 누구든지 5.4kg이니까 한번 시도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런 엄청난 소총을 미국은 바로 그냥 제식 채용을 할까? 아니죠. 이제 테스트를 하고 하는데, 이게 만약에 좋다, 이거 하자 라고 하면 우리나라도 지금 총 바꿔야 됩니다. 잘 봐야 됩니다. 야, 굉장히 큰 사업이 또 펼쳐질 수 있겠습니다. 총탄 다 바꿔야 되고 총 다 바꿔야 됩니다. 왜? 나토탄이기 때문에. 두 번째입니다. 2023년은 일본의 국방비가 폭증하는 원년이자 일본이 전후 최초로 항공모함을 다시 보유하는 원년이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이 이즈모함에 이어 카가함의 항모 개조 1단계 수리 공정을 거의 완료했고 함대 재배치 준비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일본 해상자위대의 이즈모급 다용도 모함 2번함인 카가가 일본 서부 히로시마현 구레에서 1차 개조 공정을 거의 마치고 갑판 코팅 작업에 들어갔다고 재팬 마린 유나이티드 조선소가 12월 29일 밝혔습니다. 히로시마현 구레에 사령부를 두고 있는 해상자위대 제4호위대군 기함인 카가는 지난 9월 1차 개장 공사를 마친 이즈모함에 이어 2022년 3월 31일부터 개장 공사를 진행했는데요. 이즈모함이 일부 항공관제 시스템의 추가와 갑판 내열 코팅 추가 정도의 공사만 진행한 것과 달리 카가는 사실상 2차 개장 공사가 불필요할 만큼 대대적인 개장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카가는 함수갑판을 기존의 사다리꼴에서 직사각형 모양으로 변형해 갑판 면적을 확장했고, 이즈모함이 1차 개장 공사를 통해 추가했던 항공관제 시스템도 역시 추가했는데요. 이러한 개장 공사 덕분에 2026년부터 27년 사이에 실시될 2차 개장 공사 때는 별다른 대규모 공사가 없을 것이라고 조선소 측은 밝혔습니다. 일본은 지난해 10월 1차 개장 공사를 마치고 F-35B 2차함 테스트까지 실시한 이즈모함을 25년 3월까지 다시 입고시켜 갑판 형상을 개조하고 F-35B 운용 지원 시설도 추가할 예정인데요. 1차 개조를 통해 제한적인 F-35B 운용 능력을 갖게 되는 이즈모와 달리 카가함은 1차 개조가 끝나는 내년 3월부터 F-35B 전투기 탑재와 운용이 가능한 정식 항공모함으로 운용이 될 전망입니다. 일본은 내년부터 F-35B 초도 물량을 인수해 2026년까지 총 42대의 F-35B를 도입할 예정인데요. 이 기체들은 규슈 미야자키현 소재 뉴타바르 공군기지에서 2개 비행대 편제로 주둔하며 이즈모급 한 척당 12대의 F-35B를 순환 배치하는 방식으로 운용될 예정입니다. 일본이 이즈모급 2척 개장 공사를 완전히 끝내고 F-35B를 완편해 2개 항모 전단 완전 작전 능력을 획득하는 시기는 오는 2028년으로 예정되었지만 국방 예산의 폭증에 따라 이 일정은 대폭 당겨질 수 있는데요. 주변 국가들의 군비 증강 폭주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뭘 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카가가 완전히 그냥 바꿔버렸어요. 자, 이렇게 지금 뭐 앞에 이 사진은 별거 아니고 뒤에 이제 단체 사진 찍은 뒤에 카가의 이 함수 모양이 원래는 우리 독도함처럼 사다리꼴로 생겼었어요. 그런데 이걸 미국의 와스프급처럼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만들었습니다. F-35를 이착함시키기 용이하게 만든 거죠. 그런데 일본함이 이즈모는 이런 개량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카가가 본격적으로 F-35를 운용하는 첫 번째 항모가 될 것 같다. 그런데 일본이 지금 국방비를 2배로 폭증하죠. 그래서 과거 제가 우리 한국형 항모 연구 용역을 할 때 일본의
6에서 7만 톤짜리 대형 지원함이라고 이름 붙이고 항모로 실제로 만드는 그거 지금 잠시 책상 셋업 속에 들어갔었는데 그게 진짜로 이제 나올 것 같다. 일본은 두 척의 6, 7만 톤짜리 항모 그리고 이렇게 4만 톤급 두 척의 항모 이런 체제로 가게 될 것 같다라는 우려가 되는데 대한민국은 뭐 하냐? 빨리 우리도 시동을 걸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